그래서 이번 정부에서 2020년도 새로 들어서면서 도시재생 뉴딜 사업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조금 세부적인 내용을 다시 만들었습니다. 제가 그 내용을 가지고 한번 다시 말씀드려볼 테고요. 일단 기본적인 틀을 보시게 되면 도시재생 뉴딜 사업은 기존 도시에 새로운 기능을 도입을 해서 그 주변의 주거지와 상업지 또는 그 주변의 편의시설들 또 공공시설들 여러 가지 여건들을 부흥시키고 그 주변이 활성화시킨다라는 여건이 있죠. 그래서 주거환경 개선부터 도시 경쟁력을 회복을 하고 일자리 만들어주고요. 거기에 이익이 선순환될 수 있는 조건들을 계속 개선해준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열악한 주거환경, 주거 만족도가 저하된 지역들 굉장히 여러 지역 많습니다. 부족한 일자리 다시 만들어주고 일자리 양극화 때문에 굉장히 좀 심각한 부분도 해소해주고 또 현재 실질적으로 전면 철거하는 부분 때문에라도 이주라든가 기본적인 그 주변에 새롭게 아파트 또는 주거지가 공급되기 전까지 굉장히 어려움을 겪기 때문에 전면 철거 개발 때문에 주민 이탈이 가속화될 수밖에 없죠. 실제적으로 아예 그 지역을 떠나버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재입주하는 비율보다도 떠나는 비율이 많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런 부분도 좀 영향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실제 저층 주거지부터 해서 전국에 쇠퇴된 도시들, 이런 도시들을 비율을 낮추고 주거 만족도는 높이고 또 기초생활 인프라 공급을 해서 실제적으로 국가 최소 기준을 충족시킬 수 있는 기본적인 그 주거지 형태를 만들어주겠다. 거기에 지역의 청년 일자리 확충해서 혁신 거점 조성해주고 정말 대기업, 중소기업들이 정말 상생하는 그런 지역을 만들고 정말로 상권까지 살아날 수 있는 조건을 만들겠다는 얘기겠죠. 또 공공임대주택뿐만 아니라 이런 현재 저렴한 주택을 또 공급을 해서 외지 인구, 이탈 인구가 없게끔 만들어주겠다는 내용이 기본적인 틀입니다. 이 틀대로 현재 진행이 되고 있느냐, 그게 굉장히 물음표를 말씀드리고 싶고요. 실제적으로 도시재생 뉴딜 사업을 공약 사업으로 내세웠었죠. 대통령 당선될 당시에. 그래서 그때 당시에 뭐라고 그랬냐면요. 5년 동안 50조 원, 연 10조 원을 쓰겠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도시재생 뉴딜 사업을 정말로 임기 내에 끝내겠다. 그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근데 실제적으로 정부 예산은 10조에 머물지 10조까지 가지도 못하고요. 한 해 보통 1조 3천억 정도밖에 안 됩니다. 나머지는 다 재원으로 마련한다는 얘기고요. 민간 건설업체들이 투자를 할 수밖에 없는 조건들을 만들겠다는 건데요. 여러 가지 기본적인 여건들이 굉장히 개선이 안 되고 또 현재 주택에 관련된 규제 사항이 워낙 강력하기 때문에 사실 이제 건설사 입장에서도 주춤할 수밖에 없고요. 투자를 꺼려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겠죠. 돈이 없으면 할 수 없는 사업이기 때문에 정부 예산만으로 10조 원씩 지출한다는 건 솔직히 너무너무 큰 부담이기 때문에 안 되겠죠. 당연히 그래서 현재 예산을 마련을 하고 또 기금을 마련한다거나 이렇게 조정하지만 전체적인 분위기, 경기 활성화도 안 된 상태고 경제는 계속 악화되고 있고 경제 성장률은 계속 떨어지고 있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것도 주춤할 수밖에 없었다 보셔야 되고요. 처음에는 현재 서울 지역은 배제를 시켰다가 다시 서울 지역을 포함시켰죠. 서울 지역이 현재 주거지 개선 사업이 필요한 지역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포함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어떤 형태로 현재 개발을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냐면 소규모, 중대규모, 공적 임대까지 해서 세 가지로 나누어서 진행하겠다. 소규모 사업은 당연히 15만 평방미터 이하의 우리 동네 살리기 주거 지원형, 일반 근린형 저층 단지들이 대부분이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광역 지자체 단체장이 선정할 수 있습니다. 45곳 정도. 중앙정부에서 적격성 검증, 부동산 투기 지역, 또 선심성 사업 등은 제외하겠다. 이제 또 4월 달에 또 지금 총선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현재 포함된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중대규모 같은 경우는 범위가 좀 넓죠. 20에서 50만 평방미터 중심시가지형입니다. 상권이라든가 높은 건물들이 들어설 수 있는 약간 고층형 단지의 경제 기반형이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중앙정부가 경쟁 방식으로 현재 선정을 하고 지자체 주도 사업 수립을 제한하는 방식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그 15곳 내외 정도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공적 임대주택이라도 공공임대상가 또 공공성이 강한 사업지를 발굴하는 부분도 현재 포함이 돼 있다. 10곳 정도를 지자체가 또 선정을 해서 현재 중앙정부에서 심의 결과에 따라서 그 지역이 선정되고 안 선정되고 이런 부분은 나눠진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지만 2020년도에 또다시 12월 16일에 발표된 내용을 보게 되면 도시재생 뉴딜 신사업 3종 세트를 또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을 때 용산역 후면 유수지라든가 동인천역 광장부지 이런 것들 18개 시범 사업을 선정하겠다라고 지금 얘기가 돼 있고요. 그래서 3개로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도시재생 혁신지구와 총괄사업 관리자 뉴딜 사업, 거기에 도시재생 인정사업,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눈 부분을 현재 그 전에 진행됐던 부분은 규모별로 해서 나눴는데 이제는 그 지역의 성격에 맞추어서 그 지역에 어떤 형태로 개발될 것인가를 얘기하겠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현재는 총 개가 100이라고 시험했을 때 중앙 공모가 30, 광역 공모가 70이고요. 일반 근린이라든가 주거지, 우리 동네 살리기 뭐 이런 부분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경제 기반 중심시가지 이렇게 되어 있지만 이제는 결편을 어떻게 했냐면요. 총 물량을 120개로 늘리고 광역 공모를 50개 정도, 그중에서 혁신지구 총괄사업, 인정사업을 5와 15, 50으로 나눠주겠다. 이렇게 해서 그 주변에는 경제기반과 중심시가지, 일반 근린, 주거지, 우리 동네 살리기가 뭐 포함되어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전에 말씀드렸던 범위적으로 나누었던 현재 그 세부적인 규모를 이제는 그 지역의 성격에 맞춰서 큰 틀로 맞추고 그 안에 포함을 시키겠다는 얘기겠죠. 그렇지만 실제적으로 이런 내용은 뭐 말만 바꿨을 뿐이지 똑같은 내용입니다. 똑같은 내용이고요. 그랬을 때 실제적으로 도시재생 혁신지구는 어떻게 하느냐? 산업과 주거를 복합을 하고요. 그 주변의 상업과 문화, 생활, SOC 사업까지 같이 연결시켜준다. 사회 간접자본, 도로, 철도, 기본적인 어떤 교통망시설까지 연결해 주고요. 주거나 행정 또 생활 SOC까지 같이 연결될 수 있는 복합 개발을 하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지역을 실제적으로 지역 거점 사업을 할 수 있는 지역의 거점이 되는 사업지구로 만들어주겠다라는 내용이 들어가 있죠. 그래서 첫 번째가 용산역 후면의 용산 전자상가 인근에 있는 현재 유수지나 자동차 정류장으로 활용되고 있는 부지를 활용하겠다는 내용이고요. 사업비는 5,900억 정도 됩니다. 시행사는 서울시와 한국토지공사가 같이 진행되고 있고요. 언제까지 끝내겠다는 내용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사업비 책정과 면적만 현재 지정된 부분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말씀드렸던 복합적인 부분과 현재 복합 사업을 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주겠다라는 내용이 들어가 있죠. 또 천안 쪽의 역세권 지구단위, 또 해서 이것도 국가시범단지죠. 그랬을 때 총 사업비 1,800억. 그리고 이 외에도 고양성사라든가 아니 원당역 부근, 또 구미공단 뭐 이런 지역들도 현재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랬을 때 범위는 좀 작습니다. 이런 것들은 작고요. 그래서 총 4개, 5개 정도가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총괄사업자 관리자 뉴딜 사업, 총괄사업자를 지정을 하고 그 사람이 관리하게끔 해서 사업을 진행한다. 그랬을 때 주된 사업은 현재 주거환경 개선 사업과 도시개발 사업, 역세권 개발 사업, 산단 재생 뭐 이런 부분입니다. 그랬을 때 주거환경 개선 사업, 도시개발 또는 역세권 개발 사업 등 기본적인 여건 개선을 해주는 기본적인 역할과 산업단지도 재생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는 그런 형태로 공공과 민관이 같이 섞여서 진행하는 개발을 하겠다.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고요. 그래서 동인천역이 들어가 있습니다. 동인천역 같은 경우도 현재 말씀드린 대로 뉴딜 사업인데 총괄사업 관리자 이거는 거점을 연계하는 사업자를 지정을 하고 실제적으로 면적은 8만 평방미터, 사업비 2,100억 원 정도가 들어갑니다. 그랬을 때 현재 사업 계획을 보게 되면 저 부지를 현재 어떤 형태로 발전시키고 개발할 건가의 내용은 구체적으로 현재 나와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도시재생 인정제도는 도시재생을 전략적으로 실된 지역 내 활성화 계획이 없이 생활 SOC나 임대주택 상가를 공급할 수 추진할 수 있는 점이 다릅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도시재생에 관련된 인정이 된다라는 부분 같은 경우는 그 주변의 생활 SOC나 임대주택 상가 공급을 추진할 수 있는 점 실제적으로 그 주변에 활성화된 큰 계획이 없어도 작게 개발할 수 있는 여건들을 만들게끔 인정해야겠다는 얘기겠죠. 말 그대로 인정입니다. 그래서 노후 공시상가를 현재 공시상가 주거시설로 전환할 수 있게끔 해주고 또는 현재 빈집이나 소규모 정비사업은 생활 SOC 사업에 관련된 내용을 공급을 해주고 노후 건축물 재생하거나 또는 생활 SOC를 공급을 하고 거기에는 또 노후 산단 같은 경우도 산단 내 근로자를 지원을 해서 실제적으로 이 주변에 공공 건축물을 다시 신축을 하고 거기에 딱 그에 맞는 SOC 사업에 연결하겠다라는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내용은 대구와 현재 부천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 뭐 행복기숙사 건립사업이라든가 공공주차장 조성사업 굉장히 작은 사업들입니다. 이런 사업들은요. 이런 것들을 진행할 수 있게끔 하겠다. 전략계획이 수립이 된 지역 내에서는 현재 활성화 계획이 없이도 작게 개발할 수 있는 여건들을 만들어주겠다. 가로주택 정비사업도 어떻게 보면 포함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도별 인정사업을 보게 되면 개요를 보시게 되면 서울 지역이 한 2군데 정도 됩니다. 혁신과 인정사업 그리고 부산 같은 경우도 한 군데 거점 사업이 들어가 있네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전국적으로 봤을 때도 현재 12개 정도 학교는 현재 소개로 18곳 정도가 진행돼 있고요. 거기 혁신과 거점 인정이 나누어져 있습니다.
자,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던 대로 어떤 사업이든 간에 돈이 들어갑니다. 어떤 사업이든 간에 돈이 들어가고요. 그 사업을 빨리 진행시킬 수 있느냐 없느냐가 가장 관건이겠죠. 현재 유명무실하게 그냥 말로만 하는 사업이 아닌 대를 물려서 실제로 대통령이 바뀐 다음에도 연결될 수 있는 사업이냐. 그게 가장 중요한 사업이겠죠. 실제적으로 5년 동안 현재 이걸 끝내기에는 정말로 이 시간적인 또 어떤 금전적인 부분 때문에라도 안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가지고 우리가 또 여기에 기대를 건다라는 것보다는 정말로 재생될 수 있는 도심 재생이 될 수 있는 정말로 기본적인 계획이 잡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려 정리하겠습니다.